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페이지 132쪽 전기생리학적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뿐만 아니고 모든 동식물 그리고 지구 전체에도 전기가 흐르고, 전기 흐름으로 인해서 또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구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가 흘러요. 즉 각막 쪽에는 플러스, 즉 뒤쪽으로는 마이너스, 그걸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보통 6mV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이 높고 낮은 차이를 수위락 하듯이 이게 전기의 그 어떤 차이를 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건 항상 평상시에 존재하고 있는 전이기 때문에 상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이런 전이차를 유발시키느냐면 바로 망막세소상피 세포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정상적으로 상존전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안구에 있어 가지고 그 망막세소상피 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망막의 이 기능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시신경 경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눈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제 병변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대략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고가의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132쪽에 안구는 각막의 양극, 안구 뒤쪽은 음극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이를 상존전이란다. 그래서 망막세소상피에서 발생, 그거 상존전이 줄치고 망막세소상피 세포에서 발생 줄치시고, 전이차는 6mV 동그라미 치놓으시고. 자, 첫 번째 눈 전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EOG. 자, 눈 전이도는 바로 상존전이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상존전이 검사 이렇게 줄치세요. 그 다음에 망막세소상피 세포의 기능, 그거 갈로 해 놓으시고. 그래서 상존전이는 바로 망막세소상피 세포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존전이의 유무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망막세소상피의 기능을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이 경우에는 이제 코 쪽에 전극을 하나 붙이고 귀 쪽에다가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안구의 바깥쪽, 안구의 안쪽 각각 전극을 붙인 다음에 눈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이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건 물론 다 기계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33쪽에 망막전이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방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했지만 망막전이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이제 눈에다가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빛을 자극을 받으면은 망막이 앉아 그 활동이,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되겠죠, 그죠?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제대로 그걸 또 이제 똑같이 그 변화된 것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과 그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눈 전이도는 안구에서 평상시 존재하는 전이도를 기록하는 것이고, 망막 전이도는 눈에다가 자극을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눈 전이도는 자극을 가하지 않았지만 망막 전이도에서는 빛의 자극을 가해가지고 어떤 망막의 활동을, 그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망막전이도, 자, 빛의 자극의 망막 활동 전의 변화, 그까지 줄치세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안구 매체의 혼탁 혹은 안저 검사가 힘든 경우. 자, 그 다음에 갈로 하세요. 망막의 기능과 손상 정도 판정. 또 오른쪽. 그 다음에 망막세소상피 세포의 기능 진단, 그 다음에 유수화의 시기능을 검사까지 갈로 치시고 갈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 애기들 같은 게 특히 유수화인 경우에 보통 이제 한 달쯤 되면 이제 그 빛을 보고서 눈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보통 모빌을 사가지고 집에 오고 이러죠, 그죠? 근데 이제 애가 눈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기 보고 야, 뭐 이 보이나 이래 물어볼 수도 없는 기고, 그때 이제 이런 망막전이도 검사를 해가지고 애기가 정상적인 시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게 바로 이 망막 전이도 검사입니다. 요 시험에서는 망막 기능과 손상 정도를 판정한다. 망막 세포상 비세포 기능을 진단한다. 유사의 시기능 요 세 개 다 놓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유발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신경 전달 경로를 봤습니다. 그때 눈에 망막상에 빛이 비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시각로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신경 교차를 하죠, 그죠? 교차 부분에 대해서 각종 무릎질을 갖다가 시각로 붙여서 그 다음에 후두 옆, 즉 머리 뒤쪽에 있는 CP질에서 이제 상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제대로 이 시신경이 전달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제 머리 뒤쪽에다가 전극을 붙여요. 그래서 눈에다가 자극을 보내는데 이 자극은 이제 빛에 대한 자극도 일 수도 있고 눈에 이제 강력한 어떤 자극을 주는 특히 체크무늬, 흑백으로 이루어진 체크무늬를 보면은 눈에 자극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쏘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극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머리 뒤쪽에 있는 CP질, 비주얼 콜텍스에서 어떤 전이 변화가 발생하는가 그걸 보고서 이제 그때까지 즉 눈에서부터 어디까지 CP질까지 전달 과정에 시신경 경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제 그래프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고서 안쪽에 시신경 교차 부분인지 안 그러면 시각로 부분인지 어느 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눈이 빛의 자극을 받을 때 자, 줄치세요. DNA CP질에 일어나는 전이 변화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CP질로의 전달 과정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시력의 상태를 검사 줄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쪽 눈의 시신경 병변 요거 그 줄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력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쪽 눈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인지 시신경 병변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력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꼭 굳이 시력 검사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사 상태라든지 사람이 내사는 아니더라도 뭐 기절을 해가 있다든지 혼수 상태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내사락하면 안 되고 그 혼수 상태에 빠졌겠죠, 그죠? 혼수 상태에 내 사람은 죽은 건데 그러면 안 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시력을 상태를 검사할 수 없을 때 바로 시유발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시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책에 보면 현강 안전 촬영이니 빛간섭 단지 촬영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6번 컴퓨터 단전 촬영에서나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CT 촬영이거든요. CT 촬영입니다. 그 첫 번째 이게 이제 CT 촬영 어디에 이제 많이 적응이 되는지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긴 거는 이렇게 갈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안구 앞에부터 갈로를 치시고 갈로 열고 안구 및 안아의 종양, 안구 돌출, 안아 복합골절. 안아복합골절에 이제 안아뼈가 부서졌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천공성 안해상. 천공성이 이제 그 말 그대로 뾰족한 게 찔렸다 이 말이죠, 그죠? 동반된 안군의 이물 등을 진단까지 이제 갈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 줄치시고 그 다음에 연성 조직 간에 즉 부드러운 조직 그러니까 살 같은 거 말이죠. 지방 조직 이런 거 그 연성 조직 간의 대조가 해상력이 좋지 않다. 자, 해상력이 좋지 않다까지 해상이 좋지 않다 줄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의 단점인데 컴퓨터 단층 촬영과 그 다음 페이지 자기 공명 영상이 나오죠. 134쪽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이 바로 이제 MRI 촬영입니다. 요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보시면은 전산화 단층 촬영보다 줄치세요. 영상의 해상력이 더 우수하다. 우수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CT는 해상력이 우수하다 소리는 없었죠. 환자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다.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까지 줄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을 이용함으로 요거는 뭐야? 자기장을 이용하니까 안군의 금속성 이물이 의심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요게 단점입니다. 안구부터 해가지고 할 수 없다까지 갈로 열고 닫으세요.
안 갈로 열고 할 수 없다 갈로 닫고. 그래서 금속성 이물이 있을 경우에 MRI 촬영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한 번씩 촬영해봤으면 몸에 세부치를 다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특히 뭐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MRI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한 그림이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이 있습니다. 요 처음에 그 보시면은 정상적인 나오겠죠, 그죠? 머리 두 상부에서 찍었습니다. 두 상부에서. 근데 중간에 있는 그러면 안아골절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의 왼쪽과 비교했을 때, 지금 왼쪽 눈에 이렇게 뼈가 부서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아 종양. 이건 오른쪽 눈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게 종양인데, 종양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구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 돌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안아 종양입니다. 안구 돌출. 그래서 갑자기 눈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 그러니까 안이 이상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안아 종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즉시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MRI 촬영을 촬영의 영상입니다. 자기공민 영상 촬영 사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요거는 브레인까지 다 나타나 있죠, 그죠? 시신경까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외환근들이거든요. 이 외환근들이 이렇게 근육까지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그림에 봤다시피 요 부분에 이제 두루뭉실하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은. 그래서 CT보다는 이렇게 MRI 촬영이 좀 더 선명히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